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 박상수입니다. 오늘 저는 메모리 컴퓨팅을 품다라는 주제, 소제목으로 AI 시대 퍼스트 무버로서의 차세대 컴퓨테이셔널 메모리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실제 AI Together AI Tomorrow라는 저희 슬로건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가 대세감을 영위하고 있죠. 사실 제가 10년 전 입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AI라는 용어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 메모리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 명이서 미래 메모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핫한 주제여서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퍼스트 무버로서의 이 컴퓨테이셔널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고 현재는 어떤 단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대부분 HBM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했고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최대한 흥미롭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SK 계열사 대부분이 참석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SK 하이닉스 공식 홈페이지에 한 번쯤은 들어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시면 맨 첫 화면이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첨단 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슬로건으로 We do technology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SK 하이닉스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될 만큼 핵심적인 내용들이 정말 농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키워드 중심으로만 한번 티핑을 해보면 글로벌 테크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와의 기존 틀을 깨는 초협력, 그리고 이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인문학적인 용어 같죠. 하지만 여기 안에 굉장히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제가 20분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회사는 말 그대로 We do technology라고 적혀 있는 만큼 기술 회사예요. 그 기술이라는 게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감히 담을 수가 있으려면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와 AI를 빼뜨리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가치와는 좀 다른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려면 이 코스트 경쟁력만 가지고는 또 약해요. 그러려면 이 베네핏이라는 이 파라에 대한 부가 가치를 굉장히 높여야지만이 새로운 밸류라고 어느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SK 하이닉스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AI 기업인가? AI를 이용하는 기업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다 후자라고 생각하실 거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럴싸하게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하려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술 회사니까 늘 하던 대로 기술을 잘하면 돼가 아니고 이해 관계자들 모두에게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이어야만 합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고 우선은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이라는 얘기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산업혁명 그리고 인더스트리 5.0이 발표가 되면서 언론에서는 신기술이 나왔어, 이 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날 거야 라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5G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도 꽤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보면 사실 그렇게 체감되는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리서치 단계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그게 대중화되려면 양산성이라는 기본 바탕이 되어야만 하고, 확산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규범, 제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이 온 세상이 변화되는 그 레볼루션, 진정한 레볼루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변화에 서 있나, 과연 이 AI 물결에 정말 즐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또 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 퍼스트 무버로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던 SK 하이닉스의 여정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가지의 스텝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위드 테크놀로지라고 했죠. 기술력만큼은 니네가 정말 글로벌 리더야? 라는 물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테크놀로지에 한해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협력 모델 기반의 기존의 틀을 깨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어. 마지막은 인류 사회까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류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거야에 대한 이제 여정입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흑백 요리사, 다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 화제가 됐던 밈이 있어요. 이 나야 들기름, 최강록 셰프가 했던 말이죠.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기술력이 기술력, SK 하이닉스의 기술력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한 요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 그리고 굴이라는 굉장히 담백한 그런 재료에 들기름이라는 정말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런 재료를 써서 이 요리가 돋보이게 만들었죠. 거기에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AI 시대에 과연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 돌이켜 봤어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글로벌 테크 리더십이 있습니다. HBM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입사하고 2015년 당시만 해도 AI 메모리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미래 메모리라는 용어는 있었어요. 뉴로몰픽이라는 용어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두뇌를 모사하는 메모리라는 용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회사는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메모리들, 다양한 메모리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메모리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거예요.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전원이 꺼져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D램, HBM을 생각하시면 사실 밴드위스는 굉장히 좋고 하지만 파워가 꺼지면 휘발성이 되는 뭐 그런 메모리죠. 근데 그에 반해 이 메모리들은, 이 이머징 메모리는 파워가 꺼져도 그 값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 AI 메모리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겠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베스트 인 클래스, 이 기술들이 월드 베스트, 월드 퍼스트에 대한 성능들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점입니다. 제품은 없어요. 제품은 없지만 그 기술력은 이미 검증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메모리를 이용한 그러면 이 융복합 기술, AI 시대에 맞게 AI 메모리로서의 기술력은 그러면 좀 다른 거 아니야? 이 기존의 메모리가 잘했다고 이 융복합 시대의 메모리 니네 글로벌 리더 맞아?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그 내재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검증받았던 앞서 설명드렸던 메모리 하나, 아날로그 특성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알리램 소자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아날로그 특성을 파보자 라고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하나의 셀, 그리고 그 셀의 물질 차근차근 하나씩 검증해 나가면서 그 도장 깨기라고 하죠. 이거야라는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면서 계속 확장을 시켰습니다. 셀에 대한 특성뿐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도 평가를 해가면서 확장을 시켰고, 그리고 그 아이소부터 파이널 메탈까지 풀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노하우들을 잘 녹여내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들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있는 역량을 더했고요. 그리고 이 가속기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비이상적인 특성들을 보완할 수 있는 회로 기술들도 추가를 하는 단계까지 확장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셀에 대한 특성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풀칩 레벨에 아날로그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을 시켰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키노트 세션에서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들이 AI 굉장히 비쌉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쟁 기반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협력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인프라 확장입니다.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인프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프라를 갖췄을 때의 강점은 굉장히 큽니다. 협력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이런 인프라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의 글로벌 역량은 이미 이 반도체의 탑 티어급의 학회에서도 인정받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이 베스트 인 클래스의 리더십,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 그 여정의 두 번째 단계는 초협력 모델입니다. 이 굉장히 비싼 AI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가기 위한 두 번째 여정의 길은 바로 기존의 방식과 다른 협력 모델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경쟁 기반의 모델은 1차원적이에요. 그냥 일방향의 협업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 왔고요. 하지만
융복합 기술이라는 특성상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는 상황에,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중심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프라를 확장했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글로벌 리더들과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리더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프라, 패밀리스 스타트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로직 회사, 파운드리 회사, 학계, 장비 회사와도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 이거를 저희는 오픈 리서치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희는 다음 여정을 진행을 합니다. AI 연상기 하면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로 하드웨어가 구성이 됩니다. 아날로그 맥 어레이, 그리고 기존의 리스크5의 CPU, 벡터 유닛, SRAM, 그다음 NOC 뭐 등등, 이런 하드웨어의 부품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은 웨이트의 저장, 얼마나 아날로그적인 특성을 릴라이어블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웨이트 저장의 메모리, 이걸 저희는 컴퓨테이셔널인 메모리라고 이름을 하고 줄여서 ASI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의 주인공은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머징 메모리들의 셀입니다. 이 셀 기술이 결국은 라지 스케일의 AI를 구현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인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정은 이 오픈 리서치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가치로 우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리서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치입니다. 말 그대로 리서치는 돈이 드는 이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에요. 돈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런 리서치를 우리는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가치로서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파트너들로부터.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그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파트너들과의 관계인데요. 상호 협력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 그로부터 얻는 이제 피드백들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죠. 이는 어떤 장점의 가치를 여느냐? R&D 사이클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던 연구 결과들을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고, 상호 간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결국은 굉장히 페어하고 컴피티티브한 R&D 이코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의 환원을 할 수 있다는 가치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테크놀로지는 사회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요. 굉장히 어렵게 보였던 파워 이슈나 환경 이슈들까지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퍼스트 무버로서의 여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서 걸어왔던 이 퍼스트 무버의 여정이 외로웠죠. 외로웠지만 돌이켜보면 꼭 필요한 여정이었고, 지금의 대세감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협력 ORP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의 끝은 결국은 성장이죠. 우리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두 분의 명언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HBM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 또 다른 대안, 미래 기술에 대한 요소 기술들을 SK 하이닉스가 많이 준비하고 있구나. 이제 조금이나마 좀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퍼스트 무버의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 여정 떠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쫓아가기에 급급한 게 아니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가서 다가오는 미래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요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퍼스트 무버로서의 여정에 대한 내용을 20분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